서울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8억까지 갔던 강남 은마 아파트. 지금은 급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5,800을 뚫었습니다. 1년 전 2,400이던 게 지금 140% 넘게 올랐어요. 40년간 한국인의 돈은 부동산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집 사면 오르고 주식 사면 물린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공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오늘 확실히 음악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상승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가 왜 저평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물건은 끝내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개가 인정하는 초일류 기업들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게 주인이에요. 불친절하고 손님 돈을 슬쩍 빼돌립니다. 배당은 쥐꼬리만큼 주고 대주주 일간에만 불리는 구조였죠.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상장, 자사주 쌓아두고 안 태우기.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가게에서 계속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삽니다. 발길 돌려서 미국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적을 내도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의 4분의 값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예요. 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값이 깎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호황 AI 열풍 때문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호황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AI 테마 터졌죠. 그때 코스피 폭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400에서 2,700 사이를 기어다녔어요. 똑같은 호재인데 왜 그땐 안 오르고 지금은 140% 폭등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는 가게가 그대로였어요. 허름한 인테리어에 CCTV도 없고 주인은 여전히 손님 돈 빼돌리고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가게를 완전히 뜯어고 쳤습니다. 그 공사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상법 개정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이사 충실 의무라는 게 생겼어요. 이름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경영진이 대주주 눈치만 보면 됐어요. 소액주요. 신경 안 써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대주주 일과 부동산 사줘도 계열사의 일감 몰아줘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었죠. 주주총회에서 개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의무적으로 챙겨야 해요. 안 그러면 법적 책임을 니다. 여기에 3% 룰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3%만 모아도 이사회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대주주가 코움 쳤을 겁니다. 고작 3%가 뭘 하겠어. 이제는 모두 서요. 소액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뭉치면 진짜로 경영진 자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건 가게에 CCTV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대주가 감사위원도 자기 사람으로 앉혔어요. 도둑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꼴이었죠.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대주가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임명하지 못합니다. 가게에 진짜 CCTV가 달린 거예요. 주인이 몰래 금고에서 돈 빼돌리려고 해도 전부 다 찍힙니다. 일부 조항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초기 단계예요. CCTV를 설치하긴 했는데 아직 모든 코너에 다 달린 건 아닌 상황이죠. 그래도 방향은 확실합니다. 감시 체계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근데 진짜 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역대급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자사주가 뭐냐?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금고에 쌓아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쌓아만 두고 안 태운다는 거예요. 피자로 비유해 볼게요. 피자가 8조각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2조각을 슬쩍 가져가서 금고에 넣어뒀어요. 남은 6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회사는 그 2조각을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불안하죠. 내 몫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요. 새 법안은 이렇게 쌓아둔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라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 2조각을 아예 태워버리면 피자는 6조각이 전부가 됩니다. 남은 6명이 나눠 가질 몫이 확실하게 커지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쌓아둔 자사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 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를 2번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22조 원어치 주식이 시장에서 증발하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주식 한 장의 무게가 확 무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사주가 필요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는 예외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반대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22조 원짜리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3가지 대공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 충실 의무 도입, CCTV 설치 22조 원 자사주 소각. 근데 이쯤 되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07년에도 코스피 2000 뚫었다가 반토막 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터지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때 물린 분들 아직도 트라우마 있으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 상승은 가계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넘쳐나는 돈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돈이 한국에도 잠깐 들렀던 거예요. 옆 동네 손님이 구경 왔다가 간 겁니다. 가게는 허름한 그대로인데 손님만 잠깐 북적이었던 거죠. 중국 거품이 꺼지니까 손님도 썰처럼 빠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 자체를 뜯어쳤어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주인의 행동 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뀐 뒤에 들어온 자본은 쉽게 안 떠나요. 머물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이걸 숫자로 증명해 볼게요.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실제 재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재산을 가진 회사의 주식기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40년 넘게 PBR 얼매를 못 넘었어요. 100원짜리를 70원, 80원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헐값에 넘긴 거죠. 지금은요 7배입니다. 드디어 제값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신흥국 평균인 2배에도 못 미칩니다. 더 오를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가게 리모델링만 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할인 행사까지 열었어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배당금 받으면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배당금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때려요.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최고 49, 5%까지 뜯겼습니다. 1천만 원 배당 받으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배당주에 관심 안 가졌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이 오히려 손해였어요.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을 따로 떼어내서 2천만 원 이하면 14%만 내면 됩니다. 49, 5%에서 14%로 세금이 1 이하로 확 줄어든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50대 김배당 씨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하면서 배당주에 투자해서 연 2천만 원 배당을 받아요. 예전 같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서 세금이 77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280만 원이에요. 49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공짜로 생기는 셈이죠. 이 소식 듣고 김배당 씨 같은 분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배당 많이 주는 기업으로 갑니다. 돈이 몰리면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 기업도 배당을 더 늘리려고 해요. 주주한테 잘 보여야 주가가 유지되니까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세금 할인 행사까지 여니까 손님이 안 올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상승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구조가 바뀌니까 뭐가 일어났냐?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자금 대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고 대기 중인 돈이에요. 아직 주식을 안 샀지만 언제든 살 준비가 된 현금이죠. 이게 2월 2일 기준으로 1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1월 27일에 100조 원 넘겼는데 불과 여세 만에 11조 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거의 2조 원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111조 원이 뭐냐? 총알입니다. 장전된 총알. 언제든 반가소에만 당기면 시장으로 쏟아질 대기 자금이에요. 주가가 살짝만 조정받아도 이 돈이 매수세로 밀려 들어옵니다.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죠. 계좌 숫자도 봐야 됩니다. 한국의 주식 계좌가 1억 40만 개를 넘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1인당 평균 2개씩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갓난아기부터 90세 어르신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1월 한 달 동안에만 173만 개가 새로 열렸습니다. 하루에 6만 개씩 계좌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주말 빼면 영업일 기준으로는 더 많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 이건 단기 테마장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열풍으로 이런 숫자가 안 나와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대중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꿈쩍 안 하던 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올해 1월에 한국갤러리 전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 뭐냐?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주식이 37%로 1위를 찍었어요. 부동산은 22% 무려 15% 피 차이로 주식이 부동산을 눌렀습니다. 역사상 최초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 한국인의 자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전 재산의 2분위가 집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32%예요. 절반도 안 되죠. 일본, 영국도 비슷하고요. 선진국 중에 한국만 유독 부동산에 올인한 겁니다. 왜 그랬냐?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보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30년 대출 갚고 그게 인생의 최종 목표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습니다. 집 사놓으면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 90년대에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희시배 뛴 거잖아요. 주식은요. 물리면 반토막, 상폐되면 휴지 조각.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다. 이게 40년간 한국의 진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설문조사 숫자가 그걸 적나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사예요.
대한민국의 돈이 부동산이라는 낡은 집에서 나와서 주식이라는 셋집으로 역사적인 이사를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런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새 집이 그만큼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사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부가 물길을 파놨어요.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립니다. 종부세 강화하고 재산세 올리고 대출 규제 바짝 재고 있죠. 다주택자한테는 양도세 중과까지 때립니다. 부동산 들고 있으면 세금으로 피가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요. 배당 소득세를 확 깎아줍니다. 앞에서 말한 5%에서 14%로 내린 거 있죠. 주식시장으로 물이 흘러가게 수로를 확실하게 판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을 두고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당위 반등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부가 직접 선언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산은 아니에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2조 원이 역유입된 적도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는 여전히 버팁니다. 부동산의 방어력은 막강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동산을 당장 팔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었습니다. 전 재산의 65%가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인들은 금융자산의 68%를 분산해 놓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정부가 주식 바구니를 강제로 키우고 있는 지금 우리도 자산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모든 걸 걸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돈 냄새를 맡아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살아날지 귀신같이 알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시가 총액 비중이 46%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3장 중 1장 이상이 이미 외국인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쓸어 담을까요? 단기 차익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면 벌써 팔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의 낡은 가게가 드디어 고쳐졌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물건은 원래 좋았어요. 삼성, 하이닉스 3개가 인정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가게가 엉망이라 제값을 못 받았죠. 이제 가게가 바뀌니까 물건이 제값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개인 예탁금 111조 원 돌파, 주식 계좌 1억 개 돌파, 주식 선호도가 부동산을 역사적으로 역전, 외국인 보유 비중 역대 최고, 이내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테마도 아니에요. 이건 추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제 세 번째 핵심 구조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이 최신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JP 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낮게 잡고 있었어요. 그랬던 애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기본 시나리오 6,000, 강세 시나리오 7,500 폭발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적으로 목표치를 7,000대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7,500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지금 5천만 원 투자하면
약 6,800만 원이 됩니다. 36% 수익이에요. JP 모건이 7,500을 외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HBM이에요.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이게 필수예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모든 AI 서비스의 심장이 HBM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곳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의 인프라를 쥐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HBM사를 양산추화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이 뉴스 나온 날 삼성전자 시가 총액이 1072조 원을 찍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AI 시대의 HBM은 석유와 같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그 석유를 독점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를 못 돌립니다. 이 가치가 지금 재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찬물 한 바가지 끼겠습니다. JP 모건이 7,500 외친다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좋다고 막 살면 병납니다. 시장 전망이 장미빛이라도 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면 큰일 나요. 글로벌 IB의 전망은 예언이 아닙니다. 오르는 시장을 뒤늦게 쫓아가는 후행 지표예요. JP 모건이 예전에 코스피 3200 외쳤던 것이고 아십니까? 2008년 초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3000 간다고 후원 장담했어요. 그 직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리먼 사태. 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IB 전망 맹신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장 안에 도살인 시한 폭탄이 있어요. B2입니다. 신용자 장호가 31조 3,186원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빛나에서 주식 산 돈이 31조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 반대 매매라고 해요.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헐값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 반대 매매가 하루에 359억 원씩 터지고 있어요. 하루에요. 상승장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시장이 10%만 빠져도 어떻게 될까요? 31조 원의 B2 물량이 연쇄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팔자가 팔자를 부르는 거예요. 눈덩처럼 불어납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를 때는 영웅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니까요. 화려한 파티 뒤에 이런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내부 폭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있어요.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3으로요. 그럼 관세 전쟁 끝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판결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다른 법관에서 전 세계의 10% 글로벌 관세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15%로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요. 대법원이 막으면 다른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무역법 122조라는 건데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대통령이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이 뭡니까? 자동차 철강이잖아요. 여기에 15% 글로벌 관세까지 추가로 얹히는 겁니다. 코스피 7,500으로 가는 길이 매끄러운 고속도로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5%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국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부터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거기에 1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에요. 삼성, 하이닉스 칩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7,500으로 가는 길이 매끄러운 고속도로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 차가 뒤집힐 수 있는 울퉁불퉁한 산길이에요. 급커브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안전 벨트 단단히 매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지금 주식 사도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타이밍은 신도 못 맞춰요. 월런 버핏도 못 맞춥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파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환상이에요.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주식 바구니를 강제로 키우고 있느니 역사적 변화에 맞게 내 자산 구조가 제대로 배분되어 있는가? 미국인들은 자산의 68%를 금융자산에 분산해 놓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등이요. 한국인은요. 달걀 10개 중 6개 반을 부동산 한 바구니에 몰아넣었어요. 나머지 3개 반으로 주식, 예금, 보험, 연금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바구니 하나 떨어뜨리면 달걀 6개가 한꺼번에 깨집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연말 코스피 6천에서 7천 돌파가 현실이 됩니다. 조건이 뭐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22조 원 자사주 소각이 확정되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것,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폭발합니다. 반도체 얘기 좀 더 탈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합쳐서 최대 4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두 회사가 국가 예산의 절반 넘게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미친 숫자죠. 엔비디아에 들어갈 HBM서 물량이 2026년 생산분까지 이미 완판됐습니다. 앞으로 2년치가 다 팔린 거예요. 여기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묶여있던 돈이 풀립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성장하는 시장으로 가요. 지금 한국처럼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상승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릴 섹터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AI의 석유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고배당 금융주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배당 세금 할인과 상법 개정 호재를 직격으로 받는 섹터예요.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 수혜주입니다. 금고에 자사주 쌓아둔 회사들. 법이 통과되면 그 주식을 불태워야 해요.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반대로 부정적 시나리오 봅니다. 장밋빛 환상만 심어드리면 무책임한 거예요.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코스피 천선 초반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트럼프 관세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15% 글로벌 관세는 150일짜리 임시예요. 그 후에 3일조로 더 센 관세가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요. AI 수요가 꺾이면 HBM도 안 팔립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계속 지연됩니다. 22조 원 소각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기에 31조 B2 물량이 연쇄 맞은 코를 맞아요. 이내 가지가 겹치면 지옥이 열립니다. 자산이 녹아내려요. 다만 이 악재들이 한나란시에 동시에 터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폭락장이 오더라도 현금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회예요. 초대형 할인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파는 사람들 물량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시장이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선 3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첩에 적어두고 매일 체크하세요. 첫 번째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입니다. 22조 원 자사주 소각의 열쇠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오늘 23일 법사위 전체회에 올라가고
2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3차 상법 본회의 통과. 이 뉴스가 뜨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과되면 22조 원이 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순매수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1조 원씩 3일 연속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가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네이버에서 코스피 검색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나옵니다. 거기서 외국인 숫자 보면 돼요. 증권사 앱이 있으면 더 편합니다. 키움, 삼성증권 어디든 투자자 동향. 메뉴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뜹니다. 하루 1조 이상 순매도가 3일 연속 나오면 일단 경계 모드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 3월 18일 미국 연준 FOMC 회의 결과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유동성이 풀려요. 달러가 약해지고 그 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동결하거나 올리면 반대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자금이 미국으로 빠집니다. 3월 18일 새벽에 결과 나오니까 그날 아침 뉴스 꼭 확인하세요.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당장 내 계좌를 열고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패 전략이랑 창 전략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방패 지키는 전략이에요. 가장 먼저 점검할 건 부동산 비중입니다. 집값이랑 전 세금 합쳐서 전체 자산의 70%가 넘으면 위험해요. 달걀이 한 바구니에 담긴 꼴입니다. 1년에 걸쳐서 천천히 10%씩 금융자산으로 옮기세요. 급하게 하면 손해봅니다. 천천히 꾸준히. 다음으로 증권사 앱 켜세요. 신용자 비율 확인해보세요. 남의 돈으로 주식 산 비율이 20% 넘으면 비투족입니다. 지금 당장 빚부터 갚으세요. 폭락장 오면 반대 매매 맞아요. 전 재산 날아갑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계좌의 현금 20%는 무조건 남겨두세요. 폭락장이 할인 행사라고 했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줍습니다. 현금 없으면 구경만 해야 해요. 이제 창전략 공격입니다. 타깃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HBM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026년까지 완판된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고배당 금융주 은행 보험 중에서 배당 수익률 4% 넘는 종목들이요. 상법 통과되면 날개 달아요. 근데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3분할 매수법 됐습니다. 현재 가격에 30% 삽니다. 5% 떨어지면 30% 더 삽니다. 10% 폭락하면 나머지 40%를 줍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멘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사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요. 나눠 사면 떨어져도 기회가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폭등이 진짜 실력이냐 거품이냐 답은 나왔습니다. 진짜 실력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고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썩어있던 가게가 드디어 리모델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돈이 움직이고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분들 그 노력이 헛된 게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타이밍 맞추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늘 배운 구조와 흐름을 기억하세요. 그게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읽는 싸움이에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내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부동산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